우리가 얘기하는 SSRI입니다. 이 SSRI가 충분히 얼만큼 우리의 삶에 심어져 있고 이 사항이 과연 얼만큼 우리의 삶의 질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항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주되게는 SSRI는 우리가 얘기하죠. SSRI는 이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해서 특이하게 반응해서 세로토닌에 관계되는 것만 반응해서 세로토닌 양을 넓힌다. 그래서 넓힌 세로토닌 양이 작용을 해서 항우울 작용을 만든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리셉터는 딱 원형의 세로토닌 리셉터 트랜스포터를 갖다가 방지하는 요것만 딱 돼 있는 것이 세로토닌의 스페시픽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1A 리셉터와 2 리셉터 1사항이 있는데 수용체 수상돌기에 있는 수용체와 시냅스 후에 있는 수용체. 근데 시냅스의 후체에 먼저 가지를 않아요. 제일 그거는 그래 좀 느리겠지만 치료 반응은 좀 느리겠지만 이 모두 다가 그 수용체가 업 레귤레이션이 다 되어 있었어요.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세로토닌이 여기에 가서 리업테이크를 갖다가 방지를 합니다. 리업테이크를 방지를 하니까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겠죠. 자, 많이 분비가 되니까 수용체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경정 안 해도 오니까. 그러니까 세로토닌, 자, 소마토덴드리틱 쪽에서는 수용체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줄어갑니다. 그래서 수용체 수가 줄어요. 수용체 수가 줄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신경 전달이 이제 준 만큼에 대해서 약간의 신경 자극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신경 자극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면서 여기서도 세로토닌 수용체 이니비터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약간 이걸 이니비터 하니까 그 다음에 술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러고 나니까 포스트 시냅틱 쪽에서 수용체가 업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 점차적으로 줄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줄게 됩니다. 이렇게 이 줄었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뒷세포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 이걸 줄여야만 할 수 있는 사항, 그거는 분명히 그 세포의 이 상태와 이 과정을 갖다가 신호를 전달했고, 이 신호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후 시냅스에서는 우리 DNA에서 수용체를 만들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DNA 메틸레이션이든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후성적으로.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의해서 이런 다운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플로 세팅, 그죠? SSRI의 기본입니다. 프로작, 그죠? 오히려 늘 프로작을 기본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작 외에 다른 성분들을 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작만이 내가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뭐라도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무슨 제약회사의 무슨 약, 어느에서는 무슨 제약회사의 무슨 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의 장단점, 그거는 이제 딱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자, 프로작은 실제적으로 이 세로토닌 트랜스포트에 대한 이 이니비터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노아에피네프린 트랜스포트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로토닌 2C 리셉터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프로작이었다. 나는 놀랐습니다. 프로작이 세로토닌 트랜스포트 여기에 대한 이니비터만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로토닌 2C 안타고니스트와 이 노아에프네프린 리업테이크 블로킹을 약하게 갖고 있는 거. 이거 약하게 갖고 있다 해도 이제 강력하니까 이런 거 갖고 있는 약이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노아에프네프린과 도파민을 이니비션 한다. 뭐를 통해서? 세로토닌 2C 리셉터를 통해서. 2C래요. 2C는 포세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C에 통해서. 그러면 2C에 통해서 그러면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프로작을 쓰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도파민과 노아에프네프린을 증가시키느냐. 여기에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여기는 브레인스템에서 자극을 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노아에프네프린과 도파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세로토닌과 어떤 관계냐? 세로토닌과 노아에프네프린과 도파민 사이에는 이 인터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바가 인터뉴론을 해서 가바를 자극하면 가바가 억제를 해버리고 안 나오도록 만들고 이런 상황으로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로토닌과 가바 사이에서는 세로토닌 2C 리셉터라고 하는 것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세로토닌에서 이 2C 리셉터에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바가 작용을 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를 갖다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로토닌 2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가 프로작이 있었잖아요. 안타고니스트를 쓰니까 이 가바가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가바가 작동을 못 하니까 이 유로는 자유스럽게 막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노아에프네프린도 많이 나오고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노아에프네프린이 많이 나오니까 뭔가 우울증에 대한 단가민의 보충이 될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가 생기고 피로감을 줄이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이고 과다수면, 정신운동 지체 등을 무감동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 단지 세로토닌 2C 안타고니스트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트랄린입니다. 우리나라는 졸로푸트입니다. 이 졸로푸트는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를 갖고 있고 도파민 트랜스포터도 갖고 있고 시그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의 대항 사항으로서 에너지, 모티베이션, 컨센트레이션 이런 것을 향상시키고 시그마 1 리셉터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안티 앵자이어리틱이라든지 안티 사이코틱, 그죠? 우리가 불안을 줄여주고 정신병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걸 조금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하면 조금 그만큼의 영향이 있을지 보다는 조금 과용량을 썼을 때의 문제인데 좀 그러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트랄린은 이렇게 제가 약을 갖다가 댈 수 있으면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셀트라, 트랄린, 설트람, 졸로푸트, 파마, 설트랄린, 산도스 설트랄린으로 된 개념들 이러한 약들이 이 졸로푸트 사항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로세틴입니다. 파로세틴 많이 써요. 팍실, 파록스, 세로자트. 옛날에 처음에 세로자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파록스와 팍실 CR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로토닌 트랜스포터와 노아에피네프린 늘 따라다니죠. 거기다 여기는 무스카리닉과 NOS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스카리닉이었나?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자트, 파록세틴은 이 앵자이어티 증상을 갖고 있는 우울증에 SSRI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앵자이티가 있는 우울증에서는 파로세틴을 좀 써볼 수도 있겠다. 왜? 세로자트는 좀 세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자이티는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M1이 아세틸콜린이네요. 마일드 아세틸콜린 액션이 있다. M1이 calm, 그죠? calm down 되든지 sedation 되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 노아에프네프린은 weak 노아에프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여기에는 안티디프레센트 액션이 있다. 당연하게 노아에프네프린과 세로토닌은 안티디프레센트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NOS가 있어요.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타제의 효소를 만드는 것을 이니비션 한다. 예,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NOS가 신세타제에 의해서 NO가 변해야 되는데, NO가 변하면 혈관 확장이든지 카디오바스큘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릴렉스를 시키고 확장을 시키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한대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이 파로세틴은 뭔가 섹슈얼 디스펑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혈관을 확장을 못 시키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그 섹슈얼 측면에서 혈관 확장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고용량에서 중단할 때 중단증후군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제가 금단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금단증후군. 워낙 용량이 많은 쪽에서 줄기 때문에 아카시시아라든지 레스털리스라든지 GI 심톰, 디즈니스, 팅글링. 이거는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자리에 가만히 있지 뭐하고, 레스털리스는 가만히 있지 뭐하고 뭐 발동 당하는 듯이 여기저기 막 다니는 상황이고, GI 심톰은 뭔가 배가 아프거나 좀 불편하거나 뭐 이런 상황, 디즈니스, 팅글링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기능의학에 계시는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것저것 증상을 합쳐봤을 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세요 라고 제안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일 최선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미메틱 그 모든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 약어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약어들을 잊어버려가지고 또 몰라요. 그렇듯이 그런 상황을 자꾸만 상기시켜 주신다면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보다 더 나아간 최신의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알고 그걸 갖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파세틸 사항도 파세틸 CR, 파세틸, 팍실 CR, 세로자트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미록스입니다. 두미록스는 간단하게 세로토닌 트랜스포트 이니비터 시그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그마 리셉터는 불분명하지만 앵자율 불안을 갖다가 좋아지게 하고 안티사이코틱 액션을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광기가 짧아서 하루 2번 복용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고, 효과는 OCD, 강박증과 소셜 엔자이티, 사회 불안증, 여기에 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산도스 시탈로프람입니다. 처음 나온 것이 시탈로프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S시탈로프람입니다. 처음 시탈로프람이 나왔는데 이 시탈로프람은 거울 이성성질체죠. 뭔가 뒤바뀌어 있는 오른손, 왼손 이렇게 두 가지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QT 프롤롱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T 프롤롱게이션이 있으면 심장병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QT 프롤롱게이션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심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뭔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R형과 S형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S시탈로프람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선두자가 렉사프로시탈로에프람입니다. 여기에는 R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다른 문제점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R형은 좀 제거를 하고 S형을 위주로 하자. 그래서 뭔가 다른 부작용, QTX라든지 QTC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S시탈로프람의 처방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가 SNRI입니다. 제가 구분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TCA와 뭐 전형적인 상계 항우울제, 그리고 뭐 SSRI에서 분류를 하고 나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류사항을 보면 SSRI지만 SSRI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각 특성에 맞는 사항으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노아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SNRI, 그죠? 세로토닌, 노아에피네프린. 여기에는 벤나팍신이 있습니다. 벤나팍신은 예전부터 나왔어요. 이펙사와 벤팍신이라고. 그래서 이 이펙사는 몸에서 대사돼서 벤팍신, 그죠? 벤나팍신으로 만들어서 이 두 개가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는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효과가 강하지만 고용량에서는 노아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물 데스벤나팍신이 벤나팍신보다 더 노아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작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치료 저항성 우울증, 멀티플 페인 신드롬, 페리메노포즈 할 때 바조모타 심텀, 얼굴에 막 열나고 땀나고 이런 문제죠. 부작용은 스웨팅과 BP 증가 이런 사항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베라칸, 벤나팍신, 코펙사, 벤나펙터, 이펙사 이러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약이 내 수노에 맞는 것인지 뭔가 복용을 해보고 복용을 했을 때 그 사항이 내한테 얼마나 적절한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과 의사쌤은 자기 자신의 그 궁합과 잘 맞아진 사람이 100% 좋아지고,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최선은 해야 되고, 그 최선 사항에서 최선을 함에도 있어서 그나마 차선책을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기능의학 선생님이든 치료하시는 선생님은 늘 기다립니다. 어떻게 나를 맞는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더 희열감을 느끼고 뭔가 내가 책임감을 갖고 더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 어떤 책임감, 그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둘로세틴입니다. 둘로세틴, 신발타. 신발타 정말 이런 약이 나오기를 제가 바라긴 했는데, 이 신발타가 페인을 컨트롤하는데 되게 좋아서, 예전에는 페인을 컨트롤하는 데 대해서는 사망계 항우울제, 에트라빌, 에나포니 그 주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쓰면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좀 더 차분해지고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좀 경감을 하면서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발타가 새로 나온 약이고 그 사항이 아직은 충분하게 커버를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둔노세프는 보면 세로토닌과 노아에피네프린 이 두 가지만 딱 갖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항에서 벤나팍신보다 혈압 상승과 검단 증상이 적다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둔노세프는 그 재활의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통증 관리를 위해서 약을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쓴다고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 밀라시프람입니다. 익셀. 요즘은 잘 안 쓰죠. 이 사항이
뭔가 이제 그 생약 제제로서 개발은 되어 가지고 뭔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생기는지, 특히 지금 남은 부분은 파이브로마이알지아입니다. 파이브로마이알지아에 대해서 얼만큼 이것이 적절하게 잘 작용을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지만, 이 파이브로마이알지는 워낙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 사항이 안 되는 입장이라서 어느 만큼 그 사항을 좋아지게 할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 SNRI 액션, 그죠? SNRI는 당연하게 도파민에도 작용하고 노아에프네프린에도 작용해서 나오고 세로토닌에도 작용해서 나오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다음 사항은 뭐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이 노아에프네프린이 세 군데가 같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용체 말단 세포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면 그 다음 신경 말단에 신경 세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이 분비가 되면 옆으로 확산이 막 돼요. 그러면 인접해 있는 곳에 자기가 가서 붙을 만한 수용체가 있으면 붙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좀 확산이라 하는데, 이 확산의 개념이 옆에 있는 이런 세포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한쪽에서 이 모노아민 리업테이크를 딱 차단을 했는데 확산돼서 거기 가면 흡수도 안 될 것이고 그 상황이 작용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보면 세로토닌과 노아에프네프린을 리업테이크를 갖다가 이제 중지를 하고 요 두 가지 작용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도파민이 어물게 막 넘어와서 지도 작용하겠대요. 딱 뚜렷하게 세 개는 아니지만 two and a half 메커니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파민의 어떤 영향도 도움을 받겠다. 예? 어느 정도는 요 점선에서 내에서 돌지만 조금 더 확산이 있다 보니까 넓은 곳에 사항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페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체가 페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페인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든 뭐든 어떤 본능적인 사항을 갖다가 하고 난 이유는 우리는 공격성으로 뭔가 물질에 대해서 사냥을 해야 되고, 근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인은 아주 원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 페인이 늘 어떨 때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인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그 조절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원래 뇌에서부터 해서 그 상황을 갖다 조절을 갖다 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 얘기죠. 그래서 몸에는 이 장에서 미생물 들어와서 괴로웠어요. 뭔가 이제 좀 설사가 나고 여기는 음식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비세랄 페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비세랄 페인이든 무슨 자극들이 전부 다 척추신경을 통해서 전부 다 올라와요. 가면 올라오면 우리의 몸에서는 모든 어떤 일들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관장하는 것이 우리가 시상이에요. 시상은 릴레이 스테이시라고, 우리가 이제 그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이 한 곳에 모이도록 만들고 그 한 곳에 모인 것을 다 필요한 곳에 나눠주듯이 시상은 모든 감각을 다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사항을 적절한 그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시상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극들을 갖다가 그 자극에 맞는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냐, 그걸 봤을 때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쓸데없는 자극이다, 무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가면 그 자극은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게 정말로 해결해야 된다고 검열된
자극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상이 망가진 사람은 어떤 사소한 페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자극이 민감해져서 더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로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아에프네프린 페인을 위해서는 여기에 가장 중추가 있는데, 여기 뇌간에서 내려오는 디센딩이라 했죠. 디센딩은 노아에프네프린과 세로토닌만 있습니다. 디센딩이 돼서 여기 척추 옆에 있는 강글리온에서 여기서 약이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오는 자극들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증상에 대한 부분을 못 느끼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도 또한 이 사항이 차단을 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사항들은 자극이 올라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 NDRI입니다. 노아에피네프린, 도파민,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여기는 웰부트린이 주되게 합니다. 웰부트린은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약이고 이게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참 좋지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계륵 같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웰부트린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금단 증상이에요.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약의 FDA 공인을 받은 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서 담배를 금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체중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서 체중 증가를 갖다가 좀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약은 우리가 조울증 환자일 때, 조울증 환자가 좋아졌을 때 기분이 다운됐다. 그런데 다른 항우울제를 쓰면 기분이 다시 조증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이 약도 조금 조심스럽게 쓰는 와중이지만 이 약을 쓰면 조증 상태는 가지 않는다. 조울증 환자가 우울증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웰부트린을 갖다가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약을 쓰면 환자들이 담배 피는 것도 줄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멀타자필입니다. 이 멀타자필은 처음 나올 때 그 실험실에서 이만한 약은 없다 라고 이제 나온 약입니다. 워낙 다양한 곳을 건드리고 있고 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명칭이 나사입니다. 나사. 노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스페시픽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 라고 해서 나사, 그죠? NA, SSA, 이런데, 이렇게 나온 만큼에 대해 시간 나올 때는 엄청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는데, 나와서 얼마 만에,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장은 아니죠. 이거 씁니다. 여기의 장점은 체중이 줄어드는 우울증, 체중이 증가하거든요. 히스타민이 있고 하니까. 체중을 증가시키는 우울증, 그리고 잠을 잘 오게 하는 우울증. 그래서 수면에 수면제를 쓰지 않고서도 쓸 수 있는 항우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멀타자핀이 작용하는 것도 이 브레인 스템에서 이 코텍스까지, 우리의 대부분의 그 사항들은 콜텍스하고 이 브레인 스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서는 중간에 림빅 시스템을 거쳐야 되고, 림빅 시스템에서 가바와 글루타메이트하고의 상호관계에서 원활하게 해내야 되고, 그 사항들이 이제 주된 뇌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SARI입니다.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 있으면서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자, 네파조돈. 자,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 수용체 안타고니스트가 있죠. 세로토닌 2C, 2A, 세로토닌 다이렉트 안타고니스트가 있죠.
NET 노아에피네프린 트랜스포트 안타고니스트가 있죠. 알파1에 작용을 합니다. 예, 이 레파조돈은 설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설존이 좀 사장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약도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테라조돈과 트리티코, 이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 리업테이크 이니비트입니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약방의 감초 비슷하게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게 우울증 약이지만 불안을 조절해주는, 수면을 조절해주는, 이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조돈도 여러 가지, 그죠? 알파1, 히스타민1, 세로토닌 트랜스포트 이니비터, 세로토닌 2C, 2A, 그죠? 근데 이 레파조돈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만큼 영향이 있는 것은 안티사이코티스 중에서 쿠에타핀이 이만큼 영향이 있는데, 이 테라조돈은 적은 용량을 쓰면 이렇게만 작용을 해요. 좀 많은 용량을 쓰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적은 용량을 사용하면 수면과 연관된 부분만 작용을 하고, 좀 더 강한 용량을 사용하면 우울증이든 뭐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약용량을 사용하기에 넓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테라조돈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티코는 잘못 쓰면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SSRI의 증상과 SARI 액션에서 이제 세로토닌 리셉터에서 사항들. 자, 이래 보면 SSRI는 단순하게 SSRI를 차단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나오면 그 포스트 시냅스에 있는 모든 수용체에 작용을 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안티디프레센트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앵자이티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섹슈얼 디스펑스를 일으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부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SARI는 항우울제를 작용하는 부위 외에는 차단을 시키자. 그래서 차단을 시키고 항우울제 작용만 하는 것을 한다. 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SSRI입니다. SSRI가 이만큼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SSRI가 모든 실권을 갖고 있고 모든 잠식된 상황인데 과연 새로운 항우울제가 나올 것인가? 지금 최근에 30년 만에 나온 항우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항우울제는 제가 볼 때는 세로토닌 1A에 작용하는 사이코델릭한 어떻게 보면 마약성과 연관된 환각제와 연관된 부분들의 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중독이든 이런 사항을 개선한 사항들. 네. 최근에 출시된 항우울제를 보면 딱 처음에 아고멜라틴이 있습니다. 아고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멜라토닌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약을 쓰고 나면 멜라토닌이 작용해서 수면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5-HT2C와 2B를 하니까 적당하게 그 세로토닌이 노아에피네프린, 도파민을 좀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이 이제 아고틴이 사한다. 아고틴 사항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면에 멜라토닌이든 수면에 문제가 있으면 디프레션은 이 사이클이 이 앞 시간보다 뒤로 밀려나요. 이것이 1시간에서 2시간 밀려나요. 그것이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면으로 땡기려면 1시간에서 2시간을 땡겨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잘 땡겨지면 우울증이 좀 좋아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딜레이를 갖다가 시킬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사항을 갖다 통해서 이 페이지 시프팅을 해서 정상적인 사항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더 나아가면
헬스와 디프레션 상황에서 보면 템퍼러처, 바디 템퍼러처가 지금 상황에서 디프레션으로서 높은 것은 떨어지고 떨어진 것은 올라가서 체중이 조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체중이 낮지 않으면 잠이 유도가 안 됩니다. 체중이 저체온증이 되어야지만 잠이 유도하듯이 이렇게 디프레션은 잠을 설치게 만드는 전반적인 상황을 깐다는 거죠. 거기다 코티졸은 높아지고 코티졸 상황이 그리고 멜라토닌 양은 줄어들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잠을 설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세로토닌 2C 리셉터가 작용을 해서 2C 리셉터가 인터뉴런 가바 작용을 억제해서 세로토닌과 노아에피네프린, 도파민 증가를 시켜서 이걸로서 우울증을 개선한다. 거기에는 이제 보면 세로토닌도 증가하고 노아에피네프린도 증가하고 이런 방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아고메틴이 좋다. 아고메틴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하면 세로토닌 2C를 통해서 노아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증가시킨다. 자, 그 다음 나온 약들 중에 볼티오세틴입니다. 브린텔릭스. 제가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약은 대개 어떤 상황에서 보면 크게 부작용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에 관여하고 있고 세로토닌 아고니스트와 세로토닌 보면 세로토닌 1A, 1D, 1D는 1B하고 똑같아요. 세로토닌 3번, 7번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주되게는 세로토닌을 작용하는데 근데 왜 세로토닌 아닌 물질들하고 작용을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세로토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세로토닌으로 해서 세로토닌, 노아에피네프린, 도파민 리리즈도 시킨다.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아세틸콜린과 히스타민도 유리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SSRI를 사용하면 SSRI가 작용해서 SSRI로서 가바든 이런 걸 통해서 세로토닌 용량을 높입니다. 세로토닌 용량을 이쪽에서 높이고 나면 나머지 사항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밑에 글루타메이트라든지 도파민, 아세틸콜린, 노아드레날린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사항.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아니다. 볼티오세틴은 딱 해서 세로토닌 리셉터,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이니비터와 세로토닌 1A, 1B, 1D, 3, 7을 네, 잠깐. 오늘도 어김없이 하이맥 강의에서는 방송을 들으면서 하네요. 잠깐만 쉬어갈게요. 네, 이래서 여기에는 세로토닌 3번이 있기 때문에 3번은 인터뉴런 가바와 작용을 하죠. 인터뉴런 가바와 작용해서 가바와 작용했을 때는 뭔가에 대해서 가바가 글루타메이트라든지 다른 어떤 노아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데하고 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성화됨으로써 글루타메이트를 통해서 도파민과 노아에피네프린, 히스타민, 아세틸콜린 이런 데까지 많은 사항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물질들은 가서 활동을 하면 정상적인 상황에도 발동하지만 나쁜데 부작용이 있는데도 발동하겠지만 발동을 해야 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자연스럽게 발동하도록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친숙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볼티오세틴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볼티오세틴은 보니까 수면에 대해서도 이것을 갖다가 수면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쓰다 보면 점차적으로 수면의 양을 좋아지게 하고 수면을 하기도 하고 약은 아침에 복용해도 되고 점심에 복용해도 되고 어떤 데 복용을 하면서 이제 안정감을 세울 수가 있고 뭔가 다른
약물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이 특히 우울증 약이나 다른 약을 먹었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볼티어세틴이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는 현재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요. 다음 나온 약이 여기입니다. S케타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겠죠. 케타민이라고 하는 마약성, 그죠? 마약성 이제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입니다. 그것이 케타민인데 S케타민으로 만들어서 그 마약 성분이나 이런 환청이나 이런 사항을 제거하고 좀 뭔가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잘 스프레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잘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응급적으로 나잘 스프레이를 하면 응급으로 들어갑니다. PO보다 IV보다. 왜? 우리가 오감각에 대해서 냄새를 맡으면 냄새는 올팩토리 벌브를 통해서 코로 바로 들어가고 코로 바로 들어가면 그 수용체가 뇌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뇌 위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신호 전달이 편도체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편도체에서 기억력과 이런 사항을 통해서 어떤 흥미로운 결론을 내게 되겠죠. 그만큼 시상은 아까 얘기한 시상은 모든 신체적인 감각이 모이는 장소라고 했는데 후각은 면제예요. 후각은 다른 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하는데 이 에스케타민은 실제적으로 이제 나잘 스프레이로서 이제 코에 나잘 스프레이를 칙칙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좀 방법적인 상황을 얘기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그 한 개당 2번 누르게 되어 있어요. 2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러고 난 뒤에 코를 갖다가 또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걸 4번을 합니다. 4번을 하고 나면 여기는 이제 주된 부작용은 해리 증상과 BP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BP 관리를 하고 해리 증상의 정도를 갖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는 그 2시간 그 병원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격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비싼 상황이고 과연 이것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국내에 계시는 여러 교수 선생님들과 여러 이제 임상 선생님들께서 이 논문을 갖다가 이제 결론을 내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자살을 할 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이제 자살률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약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사이코델릭한 세로토닌 쪽과 그리고 케타민과 같은 이런 이제 에스케타민의 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A 리셉터에 의해서 세로토닌 사이코델릭한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작용에 의해서 글루타메이트가 활성화되고 글루타메이트가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뭔가의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 주된 작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BDNF가 작용을 해서 BDNF가 뭔가 시냅스를 증가시키고 셀을 갖다가 성숙시키고 뭔가 건강한 쪽으로 간다. 그럼 케타민은 케타민이 이제 작용하는 부위가 있어요. 차단하는 부위도 있고 그 차단하는 사항이 되면 이 사항은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불활성화되어 있는 사항의 가바가 덜 분비가 되겠죠. 가바가 덜 분비가 되면 억제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억제가 되지 않는 사항의 이 글루타메이트 유론이 늘 나는 흥분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흥분성의 글루타메이트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글루타메이트를 내고 그러면 그 글루타메이트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컨드 메신저와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 사항들이 BDNF도 만들고 다른 어떤 인자들을 만들면서 뭔가 활성도를 높이고 뭔가 신경 지네시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뭔가 돌아간다.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과연 조현병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한 데에 대한 기전이든 이런 사항들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우리가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여 년 동안 특별한 약물이든 어떤 개념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항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는 메칠레이션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의학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L, 메칠 폴레이터, 그죠? 아주 중요하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L 메칠 폴레이터 사항들이 테트라하이드로 폴레이터, 메칠렌, 테트라하이드로 폴레이터, 폴릭 애시드를 먹었을 때 디하이드로 폴레이터, 이런 과정을 무수히 겪으면서 우리가 L 메칠 폴레이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활성화된 것과 활성화되지 않은 것, 그것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꼭 활성화된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적절하게 되었는 사항, 그 사항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은 BH4예요. BH4가 있어야지만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진다. 그죠? 이 테트라 바이오테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거는 지금 보면 유전자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터, 자, L-메칠 폴레이트가 잘 이루어지면 바이오테린에 대해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근데 잘 안 되면 못하죠. 근데 잘 되고 나면 이 사항이 신경전달 물질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니까 잘 되네. 그죠? 약 쓰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조효소가 필요합니다. 약만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약이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자들이 필요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L-메칠 폴레이트는 이 유전자에도 관여해요. 핵상에서 쭉 보니까 여기서 그 단가아민을 분해하는 컴퓨터를 갖다가 막 만들어낸대요. 컴퓨터를 막 만들어내니까 저장되어 있는 소포체의 신경전달 물질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터 L-메칠 폴레이터가 가서 이 유전자의 메칠레이션을 시켜라. 그래서 그 유전자 발현을 줄여준다면은 이 세 개가 나오는 것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하나가 나오면 적절하고 어느 정도 저장되는 이 소포체가 많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건강한 신경 전달 체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미입니다. 이 세미는 여러 가지 그 메칠레이션 과정, 그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회로 중에서는 메칠레이션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칠하이드로폴레이터로부터 해서 호모시스테인과 메치오닌이 되면서 거기에는 우리의 베타인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 메칠레이션이 폴레이트에서부터 메칠렌이 메치오닌으로 전달되었다가 그것이 3회로 전달되었다가 3회에서 DNA가 변화할 때 DNA, mDNA 쪽으로 빠져나가지고, 그죠? 이래서 우리의 메칠레이션이 옮겨가는 상황에 따라서 이 메칠레이션이 DNA의 변형을 일으키고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키는데 어느 만큼 관여를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저지를 시키고, 그죠? 그러한 물질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는 이 사항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도파민과 노아에피네프린과 에프린에 관여되기 때문에 그런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세미는 분명히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항을 발빠르게 제약회사에서는 이것이 우울증이든 이런 데 도움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상의가 그걸 사용함으로써 그 평가를 갖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임상적으로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미는 우울증과 불면증, 당연히 불면증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N아세틸 세로토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되는데 거기에 세미가 작용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세미가 불면증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